안녕하세요. 산재 김찬영TV의 산재 변호사 노무사인 김찬영입니다. 산재 사건에서 이 사실혼 배우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수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재보호법상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법상 유족이라는 개념이 민법상 상속인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산재법에는 특별하게 유족의 개념을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그 유족 중에 1순위 권리자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을 뜻하는 것인데 산재법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 수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떼어보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그 어떤 서류에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임을 증명을 해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이 업무상 사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를 살펴보니 법률혼 배우자는 없고 이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통해서 사실혼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혼인신고만 안 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동거나 애인 관계랑은 좀 다른 것이죠. 이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어떻게 증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사실혼 관계가 맞으면 주민등록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달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불리한 증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망인께서 과거에 신용불량자셨고 파산면책 선고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해가 끼칠까봐 주민등록을 같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러한 점을 잘 입증을 하고 서명을 해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다음으로 망인과 배우자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웨딩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웨딩 사진에는 망인의 친척들과 배우자 친척들이 참석을 했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딸은 망인과 이 배우자 간의 자녀는 아니고 이 사실혼 배우자가 이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 중에 큰딸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그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을 했고 큰딸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까지 했습니다. 청첩장에도 아버지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었는데요. 그 졸업식에 참석해서 졸업을 축하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증거로 제출했죠. 다음으로 이 사실혼 배우자가 명절 때나 이럴 때 망인의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등 여러 가족 행사에 참석한 이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망인의 친척들이 진술서를 써줬거든요. 망인과 결혼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망인 가족과 그 배우자 간에 가족 단합을 목적으로 개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을 망인의 형수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 사실혼 배우자의 이름으로 꾸준히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망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정말 스스럼 없이 아빠와 자식으로 지냈거든요. 배우자의 자녀들이 망인을 아빠라고 불렀고 망인도 자녀로서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망인이 자녀들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축하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준 게 있거든요. 일반 편지지도 아니고 전단지 같은 뒷면에 망인이 자필로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참 애틋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망인과 배우자가 경제적 동일체였다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망인은 식당을 운영을 했었고 배우자가 그 일을 도와가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과거에 신용불량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식당을 실제 운영하기는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망인 앞으로 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을 운영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 망인이 2012년경에
명의 식당을 운영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게 없으니까 다른 입증 방법을 좀 찾아보니까 요새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같은 거를 보면 거리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거리뷰가 과거 사진도 나옵니다. 그래서 2012년경에 주소를 쳐보니까 그 식당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을 했다. 2014년 사진을 보면 그 식당이 또 없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거짓말로 하기가 좀 어렵겠죠. 잘 입증을 해서 재판부를 좀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망인이 사망하셨을 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장례도 이 배우자가 이 주재해서 치렀고 그 장례 비용도 배우자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이 사망 직전에는 배달하는 일을 좀 하셨는데 배달하는 업체의 사장님이나 동료 근로자들이 이 망인과 배우자 사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요. 당연히 법률혼인 줄 알았대요. 이러한 점들을 잘 입증해서 사실혼 배우자가 맞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을 해줬죠. 다행히도 유족급여도 한 1억 원 상당을 받았고 장례비도 한 1,1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족급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시금으로 환산했을 때 1억 정도라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거든요. 연금을 받으면 평생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국가가 계속 지급을 해줍니다. 연금을 한 5년 정도만 받아도 일시금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금으로 계속 나가니까 이분이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재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임을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과 입증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그나마 여러 증거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증명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었고요. 다만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이분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다 라고 대립하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사건을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산재 김찬영 TV에 문의를 해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산재 김찬영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